봉고차는 티르키의 지중해를 자유롭게 달렸다. 이름 모를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혼자 수영하고 헤이즐넛을 까먹었다. 시장에서 돔을 사다가 구워 먹고 오렌지로 입가심하는데 캠핑장 사장님이 차이 한 잔 주셨다. Coffee, hot water. Yeah. All Okay, good. okay. Thank you. 아, Here, 바로 옆에 캠핑장이 알아봐. 있었네. Here come money no here. Okay? 아, 예, money 예, no. Those toilet I am France. Thank you, Maybe I am friend. coming. Korea. Korea, you France. Yes. You are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아저씨가 엄청 Yeah, I 친절하시네. am thankful mother. People come tent. 아하. I am tent. I am tent. 1 minute. 여기가 다 캠프 사이트인데 지금은 시즌이 아니라서 관리를 안 하고 계시고 곧 사람들이 또 온다고 하네요. 저녁에는 같이 바비큐도 하자고 하셨다. 아저씨네 고양이랑 셀카도 찍었다. 아저씨 친구 댁에 가서 레몬서리도 해오고 다음날은 아침 식사도 주셨다. 입장료가 푸덜덜한 파무칼레를 다녀왔다. 티르키에서 가장 관광지 같은 관광지였다. 이 모든 영상을 실수로 날려버렸고 문명의 교차점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저는 점점 바닷가 해협 쪽으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서 너무 추워요. 바람이 아주 쌩쌩 불고 이스탄불은 춥다. 지중해에서 와가지고 아직 적응을 못한 한국인. 이스탄불의 매력은 이런가요? 도시에서 조금 많이 걷다 보면은 바다가 나옵니다. 캠핑카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와가지고 저는 이제 유럽에 있는 거고요. 바닷가를 또 건너면은 아시아입니다. 이거 배 타는 이 투어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배로 사람들이 아시아로 출근하고 유럽으로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반대인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배로 출퇴근을 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배들이 진짜 꽤 많다. 큰 배들이 진짜 많아. 여행객도 많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많고. 와, 지금 이 시간대 배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다니는 게 난 신기하다. 와, 배 타려고 기다리는 건가 봐. 지금 퇴근 시간에 딱 맞아가지고 사람들 진짜 많아요. 갈리타 다리 위로 올라왔는데요. 어디서 고등어 굽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네. 고등어 케밥이 유명하다는데 꼭 먹어야겠어요. 와, 쿨한 낚시꾼들. 아니,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 열댓 명이 아니야. 한 20명, 한 40명, 50명 되는 것 같은데? 와, 여기 그냥 낚시터야. 낚시터네, 낚시터. 낚싯대들 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줄이 다 보이거든요? 낚싯줄이 다 보이는데 아저씨들 낚싯줄 엉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잡았다. 그렇지, 잡았다. 와, 이쪽도 장관이네. 위쪽에서 다 낚시하고 있고 밑에는 레스토랑입니다. 다 생선 레스토랑인데 잡아서 바로 여기 양동이 놔두면 거기다 딱 고기 할 수 없는 건가? 샌드위치입니다. 그래도 이 생선 한 마리를 넣어주네. 맛있겠다. 여기서 고등어 냄새가 나는 거였어.
고등어 샌드위치 하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안에 그냥 고등어가 떡하니 다 들어와요. 이거 좀 웃기긴 한데. 고등어 냄새가 엄청 많이 나. 고등어는 맛있네. 근데 고등어가 맛있으니까 괜찮긴 하다. 고등어랑 샐러드 조금이랑 빵 엄청 큰 거. 이 고등어 샌드위치의 가격은 8,000원 정도이고요. 근데 이 레스토랑이 리뷰가 좋진 않습니다. 근데 고등어가 맛있으니까 그냥 먹을만 해요. 아, 생선케밥이 이런 거구나 느끼고 갑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굽고 있으면 너무 먹고 싶을 것 같아. 웃어주시네. 여기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줄 엄청 많이 서 있는데 터키가 또 디저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 영롱한 빛깔을 보면 안 먹을 수가 없어. 와, 이런 사람들만 해도 약간 장인들이시겠죠? 진짜 많습니다. 와, 이거 드디어 먹어보네. 이 디저트집 사람들 몰려드는 거 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이스탄불이 걸어서 관광하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걷게 되는데 이렇게 달다구리 하나씩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얼마냐? 2,000원이 안 되네요. 와, 달기는 진짜 달다. 안에는 촉촉하고 겉에는 약간 바삭하고 기름진 맛 추가. 이것을 약간 숯불에 굽는 거였어. 카다이프를. 아, 이것도 나중에 먹어봐야지. 먹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뭐부터 먹어야 될지. 근데 달기는 진짜 달아요. 진짜 2개 절대 안 되고 딱 하나씩만 먹어야 돼요. 이 탁심이라는 곳은 뭔가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다른 도시들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이런 레스토랑도 있어. 이거 라바시라고 하나요? 이 케밥을 만드는 이거 케밥이랑 같이 나오는 이거를 직접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와. 아까 거기만의 특별한 건 줄 알았는데 이 근처 식당들이 다 이렇게 이 빵을 굽고 있습니다. 빵 이름이 뭐더라? 라바시 맞는 것 같은데. 와, 이거 금방 구운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광장 안에 무슨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다 같이 무슨 저녁 식사하고 거의 피크닉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설명 좀. 이거 무슨 날이지? 지금 사실 저는 라마단 기간에 터키를 여행하고 있는데요. 딱히 불편한 점들은 잘 못 느끼고 있긴 한데 사람들이 이 지금 광장 안에서 다 캠핑하고 있어. 캠핑이 아니라 피크닉이죠? 지금 다들 저녁 식사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샌드위치 같은 거 이런 거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와, 다 캠핑 의자랑 테이블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광장에서 먹고 있는데 이게 무엇일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모스크 근처라서 또 아잔 소리가 방금 전에 엄청 크게 울려 퍼졌거든요. 지금 그리고 해가 졌고 이제 사람들이 진짜 먹기 시작하는데 이 문화가 현대적인 좀 라마단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 분들에게 라마단은 약간 축제 같은 것이라서 이 저녁 식사를 가장 좀 그 멋진 곳에서 광장 한복판에서 또 지금 저쪽에 모스크가 굉장히 멋지게 보이거든요. 지금 저 모스크를 배경으로 사람들이 식사를 많이 즐기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거의 8도? 그리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부는 날씨입니다. 사람들이 다 목도리 쓰고 각자 담요 덮고 막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게 진짜 흥미로운 풍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마단의 특징이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느라 오늘 하루 종일 진짜 금식을 하셨을까? 막 약간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거는 솔직한 궁금증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온 가족이 모였어. 진짜 한 20명 정도 이렇게 둘러싸여서 돗자리 깔고 먹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와, 진짜 진풍경이다. 진짜 진풍경이야. 다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이미 생선 케밥 먹고 왔어요. 해지기 전에 먹었습니다. 캠핑 의자랑 테이블 가지고 온 사람들이 진짜 많아. 진짜 이거는 뭐 축제네. 아니 저는 아까 아단이 엄청 크게 울려 퍼지길래 이거 뭐 여기서 거의 콘서트급 아니야? 사람들이 다 돗자리 펴고 캠핑 의자 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거의 지금 아단 소리 들으면서 페스티벌 같은 느낌인데 했는데 진짜 이 무슬림 분들은 라마단을 어떤 축제, 하나의 축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즐기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 광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친구랑 연인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이들의 문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스크에서도 식사를 합니다. 이스탄불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찍었고요. 파일이 날아가서 제가 터키의 마지막 여행을 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긴 해요. 이제 터키 여행도 끝났고 제 여행의 전반부가 완전히 끝난 느낌이어서 중간 정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제 여행 스타일대로 지내면서 예산을 쓰고 다녔는데 이제 유럽 들어가기 전에 요즘 또 전쟁 시국이 하나 더 겹쳐가지고 제 가세가 얼마나 기울었는지 저도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유럽 들어가기 전 이제 진짜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작성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간 나라는 8개의 나라를 갔고요.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이렇게 8개 국가를 1년 3개월간 여행을 했습니다. 1년 3개월이라고 들으시면 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여행하지? 이 8개 나라를? 왜냐면 어떤 분들은 거의 유럽까지 다 끝내고 1년 만에 유라시아 횡단을 끝내는 분들도 좀 봤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빨리 끝낸 케이스이긴 한데 튀르키예까지 끝내는데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318만 500원을 썼더라고요. 여기서 뭐 조금씩 오차는 있겠지만 오차 있어봤자 한 20만원? 뭐 그 정도 차이일 것 같긴 하고요. 이 비용을 1년 3개월로 나눠보면은 한 달에 78만원을 쓴 꼴이더라고요. 이 국가들 중에서 제가 가장 비용을 많이 지출한 나라는 어딜까요, 여러분? 제 영상을 그동안 진짜 쭉 잘 지켜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에서 제 엔진이 고장났잖아요. 그래서 몽골에서 거의 620만 원을 쓴 거예요. 이 중에서 한 350만 원 정도는 엔진 값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엔진이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어쨌든 큰 돈을 세이브할 수 있었어서 그 돈을 한번 또 빼봤어요. 혹시 엔진이 고장 안 났으면 어땠을까? 엔진 값을 제외하면은 1015만 9천 원 이 정도를 썼더라고요. 월로 계산하면 월 60만 원 정도 쓰게 된 거고요. 엔진 값이 그렇게 나갔답니다. 이 모든 비용에는 생활비 플러스 정비료가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제가 정비를 한 나라는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나라들에서는 그냥 엔진오일 교체 정도만 하고 정비를 따로 하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용은 제가 한국 동해항에서 러시아로 배값을 보낸 그 비용은 아예 뺐어요. 그 비용은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또 드는 값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행 생활비만을 좀 계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1300에다 250에서 300 포함하는 거니까 1600만 원 정도 썼네요. 그럼 여행 절반에 1600만 원을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 전에 이렇게 꼭 계산을 해봐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기름값이 3,000원씩 쓰고 다녀야 된다는 이 현실이 지금 제 눈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중간 정비를 해봤고요. 이제 근데 뭔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을 하려면 그 기름값을 어쨌든 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여행 특성상 진짜
최악의 시기가 지금 겹쳤다. 이란 해협 봉쇄됐고 기름값 올랐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물가 다 치솟았고 비관적인 말을 제 유럽 친구한테 들었는데 한 번 오른 기름값은 절대 내리지 않는데요. 이게 진짜 최악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기름값 10원, 20원, 뭐 300원 이렇게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전에 가격으로 돌아가진 않는다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 막 5년, 6년 전 그때만 해도 기름값이 거의 1,000원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000원대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이제 희망을 버리고 사실 여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혼자 다니는 요즘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이동을 뭐 차로도 이동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들 뭐 여러 가지 고민은 하면서 예산을 생각하면서 다니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됩니다. 여행 욕심은 있지만 이 예산적인 건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다니면서 쉥겐 비자 신경 쓰면서 이렇게 다니긴 할 건데 한번 또 지갑에 구멍 뚫려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어쨌든 저의 그 소비는 이랬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그래서 월 78만 원을 이제 평균으로 낸다 그러면 아니면 이제 엔진값까지 제외를 한다면 월 60만 원을 지금까지 썼던 거고요. 중앙아시아는 진짜 제가 저렴하게 알뜰하게 잘 여행한 것 같고 유럽에서도 식료품 이제 식당이 비싸지 식료품 값들은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잘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름값이 문제고 유로 환율이 1,750원 1,000원과 같은 그 가치의 돈을 유럽에서는 2배를 지금 줘야 된다는 그 상황이 정말 최악이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계속 할 겁니다. 일단은 큰 변동 상황 없이 일단 해볼 거고요. 유럽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서 겪어봐야지 좀 더 알겠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더 크긴 합니다. 네, 유럽은 일단 쉥겐 비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행을 이 중앙아시아처럼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을 가지고 좀 여행을 할 것 같고 유럽을 돌면서도 어느 마을이나 부분들을 좀 이렇게 택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여행을 할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는 약간 비자가 그렇게 제한이 없으니까 진짜 구석구석 다 돌아보고 이제 아쉬움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었는데 유럽은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 이제 튀르키예 여행을 끝내고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북마케도니아라는 곳을 가려고 지금 에어비앤비까지 다 해놨는데 간과한 게 있더라고요. 튀르키예에서 차를 두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북마케도니아 휴가를 계획했는데 알고 보니까 튀르키예는 차량을 두고 나가기에 굉장히 빡빡한 나라입니다. 벌금을 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3개월이 분명히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냥 차를 남겨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관에 제대로 된 절차대로 신고를 안 하면은 국경에서 한 4, 50만 원 정도 벌금을 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관에 차를 맡기고 제 차량이 돌아다니지 않는 걸로 간주가 되어서 벌금을 면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세관에 주차료를 내야 됩니다. 그 주차료가 한 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뭐 이미 에어비앤비랑 다 해버려서 저는 주차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 세관의 프로세스를 다 이제 거쳐서 세관에 차량을 주차하고 북마케도니아로 이제 여행을 떠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조금 온전히 휴식을 취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1년 넘게 여행을 하는 동안 제가 정말로 나 스스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여행기를 어떻게 보여드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찍을지 안 찍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제 쉼에 집중을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Sabiha Gökçen. Oldu, görüşürüz. 와, 지금 터널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라시아 터널이구나. 오,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지나갔지? 북마케도니아 스코페로 날아갔다. 긴 여행 기간 중 맞이하는 첫 휴식이다. 빈티지한 다소 오래된 아파트 한 달을 빌려 동행과 휴가를 마쳤다. 새끼를 최대한 차려 먹으며 느슨하게 지내려 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한 달 동안 감기가 2번이나 왔다.
3월 발칸의 태양은 여름이 된 듯 이글거렸지만 오후 3시가 넘으면 바람 불고 아직 치웠다. 벚꽃 몇 그루를 보며 봄을 맞았다. 인구 200만이 안 되는 작은 나라. 볼 게 많지 않아 내 휴식에 온전히 집중하기 좋았다. 캐년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투박한 자연을 즐길 수 있었다. 렌트카로 큰 호수가 있는 오흐리드도 다녀왔다. 북마케도니아는 느리게 휴식을 취하기 참 좋았다. 자연 온천을 찾았을 때는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언천에 왔습니다. 스코페에도 1시간 정도만 가면은 이런 자연 온천이 있는데요.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있는데 저희는 그 동굴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와, 여러분, 여기는 제가 왔던 온천, 내추럴 온천 중에서 가장 오기 쉬웠던 온천인데요. 이렇게 작은 탕이 하나 있고요.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동굴처럼 지어진 이곳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와,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온천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요. 와, 이거 좀 보세요. 온도가 꽤 뜨거운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딱 그 자연 온천 그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여기 로컬들이 이렇게 동굴처럼 시멘트로 발라놓은 것 같아요. 우와, 온도가 너무 좋아요. 오, 우와. 진짜 안에는 촬영하기가 힘들겠지? 소소한 것을 발견하며 여행하다 보니 이 모든 것이 충분했다. 좋아하는 것들에 더 집중했다. 한 달이 2주처럼 지나갔고 봉섬이가 기다리고 있는 이스탄불로 돌아왔다.